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예산은 많지 않지만 열정은 넘치시는 대표님, 경영은 해본 적 없지만 복지 사업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사, 물리치료사 등 여러 자격증이 있는 대표님, 하루 9시간 이상 주 6일 52시간 열정적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대표님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1300기간의 경영 지원과 2000건 이상의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결론적으로 대표님들에게 복지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을 목표로 하셔야 한다. 시작부터 잘하려면 체계를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수익구조 영상들도 대부분 적정 규모 이상으로 가야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드릴 수 있고 더 많은 직원들을 뽑아서 일 부담도 나눌 수 있고 대표님에게도 수익이 안정적인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문제는 투자를 대규모로 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서 걱정도 되시다 보니 많은 대표님들께서 소규모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자꾸 물어보셔서 그중 구인주간보호센터 설립에 대한 질문도 또 많아서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구인 주간보호센터 수익 구조를 파헤쳐 보려고 나왔습니다. 끝까지 보셔야지 도움이 될 겁니다. 길어도 끝까지 스킵하지 마시고 봐주세요. 우선 구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상가에서 노유자 시설로 변경해서 구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공동주택, 단독주택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부로 두 가지 건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최대한 수익 구조를 목표로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첫 번째로 상가에서 구인주간보호센터를 신설하는 부분을 한번 스토리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평택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시일 뿐이니까 대표님들도 지역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선 오픈을 하려면 건물을 찾아야 되겠죠.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갑니다. 상가 중에 월세를 클릭하고 매물을 검색할 건데요. 주간보호센터는 시설 연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고 6명 이상 모시는 경우 수급자 한 분당 6.6제곱미터를 추가해야 되므로 9명의 최소 연면적은 90 플러스 6.6 곱하기 4 해서 116.4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넓게 쓰시려면 여기에 16.5제곱미터에서 33제곱미터 그러니까 5평에서 10평 정도 더 있으면 됩니다. 그에 해당하는 상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가 크기는 이렇게 뭐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110에서 160제곱미터를 선택을 한번 해봤고요. 상가 중에서 눈에 보이는 금액으로만 선택을 해봤습니다. 다른 업종 등에도 상당히 많이 찾는 그런 규모다 보니까 보증금은 2천에서 5천만 원으로 다양을 했고요. 월세도 1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참 다양했습니다. 실제 임장을 제가 가지는 않았고요. 일반 상가 중에서 그냥 손품 팔기로만 골랐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관리비도 따로 없더라고요. 소방도 기본이 돼 있고 내진도 되어 있는 것을 찾다 보니 월세는 130에서 150 정도 내외로 보는 것이 맞겠더라고요. 임장을 직접 간 것도 아니고 지역마다 천차만별로 임대료가 다르겠지만 계산을 위한 것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자, 이제 인테리어 얼마나 들어가나 볼게요. 제가 사진을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한 6천 내외, 집기 부품 한 700만 원 내외, 차량 구입비 한 1,500만 원, 그다음에 냉난방비 한 700만 원, 소방 설비 한 500 내외, 설계 비용 한 200에서 500만 원 정도. 설계 비용은 직접 가도면을 그리거나 국회와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가도면을 그렸다 가정해서 그냥 최소로 잡았습니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투자 비용은 그렇게 하면은 뭐 1억 정도 되겠네요. 이건 오픈 이후에 운영비나 인건비는 생각하지 않고 아주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금액입니다. 추후 합산 계산은 나오겠지만 최초 2개월에서 6개월간은 어르신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한 3개월치 운영비와 인건비를 계산하면 1,350만 원씩 3개월 4천만 원 정도는 추가로 투자 비용 생각하셔야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 비용 정도까지 생각하면 1억 4천만 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까지 하면 1억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겠죠. 조리는 위탁을 했고요. 조리실은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가정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이 9명의 어르신만 모시는 곳이라 한 분당 한 4천 원 정도는 식사비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위 주간보호센터와의 경쟁을 생각해서 어르신한테 받는 부분은 3천 원을 받고 주는 부분은 4천 원을 내게 될 겁니다. 위탁 서비스를 하다 보면요. 그래서 3천 원을 받아서 4천 원을 업체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가산을 받지 않았을 때 인력은 시설장 한 분, 간호조무사 한 분, 요양보사 한 분. 가산을 받았을 때는 시설장 한 분, 사회복지사 한 분, 간호조무사 한 분, 요양보사 한 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최대한의 수익 구조를 내면서 직접 인건비 지급수 49%는 맞추는 구조로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 우선 가산을 받지 않을 때 인건비입니다. 근무 형태상 어르신은 6일을 받아야 하고 각 선생님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 근무한다고 봐야 합니다. 어차피 인건비 지급 수준을 맞추려면 간호사 선생님, 요양부 선생님 급여를 260만 원 이상으로 맞춰야 되는데 6일 근무 최저 임금이 209시간에 9,620원, 거기다 연장 8시간씩 연장이라도 휴일이죠. 거기에 이제 4.3주, 4.3452주 35시간 곱하면 그 금액을 계산했을 때 234만 7,280원이 최저임금입니다.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요. 거기다가 식대로 이번에 이제 식대가 그 20만 원까지 올랐죠. 그래서 식대를 나머지 금액을 채우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수당으로 해서 시설장, 간호조무사, 요양보 선생님 모두 26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건비 지급 수준을 49% 이상 맞추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급여를 맞출 때 260만 원이 거의 최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표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외 지출 한번 볼게요. 우리는 조리원을 뽑지 않기 위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두 끼 기준으로 어르신에게 140만 원가량을 매달 받아서 210만 원이 업체에 나갑니다. 거기다 임대료 150만 원은 덤으로 나가죠. 기간마다 다르니까 감안하세요. 이게 이제 실제로 매출은 어떻게 또 잡았냐? 26일 기준으로 잡았고 4등급 기준으로 8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면 평균 139만 원 정도 매출을 잡았습니다. 뭐 매출은 뭐 그 어떤 등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이긴 한데 이렇게 맞추기로 하고요. 총 매출은 여기에 위에서 말씀드린 식재료비 수익을 포함해서 1,39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오고 매출이 나오고요. 결국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서 띄워드리면 마이너스 150만 원이 나옵니다. 결론이 뭐냐면 6일 일하고 260만 원 월급을 시설장 월급으로 잡고 해서 6일 일하고 260만 원 월급 받아서 결과적으로 150만 원을 메꿔 넣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가산을 안 받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가산을 받을 때로 넘어가서 한번 상가에서 구인 주간보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을 받지 않을 때 비해서 사회복지사 1분, 요양보사 1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가산 받아서 인건비를 감안해서 시설장 6일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사 선생님들은 5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는 그 격일 근무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6일 근무하지 않고 격일 근무로 변경하고 급여를 좀 낮췄습니다. 사람이 늘어난 대신에 급여를 낮췄다. 그래서 예상 인건비는 총 1,152만 원 나왔고요. 인건비 지급 수준은 가산 전과 퍼센트를 맞췄습니다. 지출은 같다고 보고 기본 지출이요. 같다고 보고 계산을 했고요. 그 결과 순수익은 83만 원으로 급여 260만 원에 추가적으로 83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더해서 월 총 급여 포함 343만 원의 기대 수익을 볼 수 있겠네요. 더 수익을 낼 수는 없을까? 줄일 수 있는 것은 지출이 있겠죠. 차량비, 차량보험, 배상책임보험은 필수 비용이라 기름값을 줄일 수도 없고 어르신이 사용하는 물품 등 고객 수용비는 고정이 될 테고요. 사무비, 수료 이 정도는 뭐 한 10만 원 정도는 아낄 수도 있겠고 프로그램 재료비도 한 5만 원 정도는 아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홍보비를 아끼자니 이게 직접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저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죠. 줄일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15만 원 내외에 그 지출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거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반대급부로 매출은 늘릴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구인 어르신이 가득 차 있다는 가정하에 이 계산을 최대한 4등급이 꽉 찼다고 해서 계산한 건데요. 대략 한 분의 어르신당 가산점 금액을 139만 원 매출을 잡았거든요. 겨울철에 어르신이 한 분, 두 분 빠지는 것이 이게 예사거든요. 겨울철 되면은 그 병원도 가시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분만 빠져도 약 28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날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경우에는 열심히 지출을 아껴서 350만 원의 수익이 난다 한들 280만 원을 빠지게 되면 남는 게 없겠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특히 가산을 받지 않고 운영하신다면 그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급여가 커서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평균 이용 인원수 9명이 무조건 꽉 차 있지 않는다면 대표님 겸 시설장님께서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으로 운영을 하시게 될 테고 직원을 뽑아둔 상태에서 어르신이 7명 이하로 떨어진다면 마이너스 운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출도 아껴 써야 할 테고요. 결국에는 상가에서 시작하는 구인 주간보호센터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게 되겠네요. 또 매주 6일 내내 일을 하는 데다가 모든 업무를 소수의 인원이 다 해내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하루에서 9시간 이상 주 6일 52시간 이상 열정적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인 주간보호센터 하시려면 일단 건강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가에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덧붙여서 생각을 해보시면 구인 주간보호센터만으로는 상가에서는 어렵다. 그러면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1부에서 끝내지 않고 2부에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수요층이 분명히 있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부에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상가에서 구인 주간보호센터는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로 하고요. 다음 시간엔 공동주택, 단독주택에서 하는 주간보호센터로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